최근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앤드류 화이트하우스 교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이 내용은 한국 부모님들께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하기 쉬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10가지 진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해외 최신 정보를 알게 되실 거예요. 진실 1. 자폐 스펙트럼은 없앨 수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두뇌의 차이에서 비롯된 평생에 걸친 고유한 특성이라고 해요. 물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와 사회성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죠. 저희가 운동으로 도와드리는 부분도 바로 그 두뇌의 성장이고요. 하지만 아이가 자란다고 해서 자폐라는 특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폐 스펙트럼을 평생에 걸친 발달장애로 명시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 두뇌의 신경학적 특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실 2.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말투 같은 미묘한 감정 신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단어의 말이나 글로 전달되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공감 능력을 보인다고 해요. 혹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릴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여린 마음이 아이의 깊은 공감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네요. 국제학술지 오티즘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자폐인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하는데요. 타인의 표정이나 말투를 읽는 인지적 공감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 능력은 비자폐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은 2018년 연구에서 자폐인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평균보다 더 강한 사회적 민감성을 보인다고 발표하였어요. 진실 3. 친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대다수의 아이들과 성인은 사회적 교류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네요. 다만 그 방식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시끄러운 놀이터에서 다 함께 뛰어노는 대신 조용한 공간에서 한두 명의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영국 국립자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자폐 스펙트럼인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 불안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는 비자폐인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그 방식과 표현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진실 4. 모두가 특별한 천재, 서번트는 아닙니다. 자폐인 중 약 10% 정도가 수학이나 그림 같은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사람 중 말 그대로 10% 정도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천재들을 자주 비추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영화나 드라마는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죠. 특별한 주인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데럴드 트레퍼트 박사는 세계적인 서번트 증후군 권위자입니다. 그는 연구에서 자폐 스펙트럼 인구 중 10%만이 서번트 증후군과 같은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영화나 미디어에서 본 자폐인의 모습과 실제는 다르며 대다수는 평범한 지능과 재능을 보인다는 결과라고 합니다. 진실 5. 백신은 자폐 스펙트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앤드류 교수는 100%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그야말로 수천 건의 연구가 있었지만 모든 연구에서 백신과 자폐 스펙트럼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수학과학회 등 전 세계 주요 보건기구는 지난 20년간 수백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십 건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백신, 특히 MMR 백신과 자폐 스펙트럼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98년 이 논란을 촉발했던 영국의 논문은 데이터 조작으로 밝혀져 학술지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네요.
진실 6. 유머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해요. 앤드류 화이트하우스 교수는 자신이 살면서 제일 재밌었던 사람이 자폐 아이들과 성인들이었다고 하죠. 농담을 할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재치가 번뜩인다고 하는데요. 영국 셰필드 대학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자폐 아동은 유머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반어법이나 풍자와 같이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하는 복잡한 유머보다 몸으로 하는 코미디나 말장난처럼 더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유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클 뿐이라고 해요. 진실 7.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폭력성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증거는 전혀 단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폐증 연구 및 교육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기관은 자폐 스펙트럼과 폭력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자폐인들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오해나 감각적 거부화로 인해 방어적일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진실 8.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자폐인들이 멋진 사람과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애를 선택하지 않는 자폐인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자폐 스펙트럼 성인이 만족스러운 연애 및 결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폐인과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는 방식과 소통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사랑하고 받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요. 진실 9. 모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인들이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단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폐인들은 언어 능력 외에 다른 분야의 지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중 약 35%가 지적 장애를 동반하며 23%는 경계선 수준, 그리고 42%는 평균 이상의 지능 지수 범위에 속합니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과 지적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능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진실 10.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모두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손을 특정 모양으로 만드는 아이도 있고 말을 따라하는 아이도 있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모든 아이와 성인은 각자 다른 표현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유한 재능과 성격,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신의학이 진단 기준인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자체가 자폐를 단일 질환이 아닌 스펙트럼 장애로 정의하죠. 이는 마치 무지개처럼 자폐인이 각자 가진 장점과 어려움의 조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자폐인은 모두 이렇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개인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특정 행동과 증상으로 획일화시킬 수 없다고 앤드류 화이트하우스 교수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각자 다른 장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해요. 저희 브레인 무빙은 아이들 각각의 독특하고 소중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